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세입자 낀 주택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사실상 갭투자 허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소위 억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자녀 계약 기간 종료 후에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도 최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녀 임대 기간 동안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2년 이내에는 반드시 실입주해야 한다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도할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즉각적인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토지거래 허가제는 주택 매수 시사 개월 내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즉시 입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거래가 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는 거래 절벽 완화를 위한 보완책 성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과제로는 국가 정상화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습니다.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합니다. 최근에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하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땅히 엄히 문책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부정수급 문책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는 없다. 또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자리 잡게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날씨가 예년보다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 발생 건수가 60%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주의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진화 시간 또 진압 비율도 많이 높아져서 피해는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발생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 또 초기 진압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련 장비 확충도 최대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불 진압 시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안전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해빙기의 안전대책 각별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공사 현장을 비롯해서 급경사지, 원벽, 노후주택 같은 위험지나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강을 세밀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정의 출발점은 국민 안전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주기 바랍니다. 제가 점심 때 우리 언론인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북한의 발표 문안을 가지고 질문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 남측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언사, 그 다음에 불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또 저자세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입니다.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감수하는 이 대결 정책이 펼쳐져서 그로 인해 생긴 이 대결 의식,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또 상응하는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그 대북 모욕행위 또는 위협행위가 과연 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 대한민국의 국익과 또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느냐를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되겠습니다.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쌓인 적대감정, 대결의식을 일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인 조치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해되고 또 한편 공감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한술밥에 배부르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되지 않죠. 노력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조금씩 공감을 만들어가면 결국 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부터 노력해야죠.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또 남 탓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